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룰.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는 총 32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합니다. 각 트레이더는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대회 토너먼트는 예선, 패자부활전, 본선, 12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으로 진행됩니다. 본선전 룰. 해외 선물의 신 본선에서는 예선전 통과 인원 16명, 불사조 리그 생존자 4명, 본선 자동 진출 인원 S조 4명, 총 24명의 트레이더들이 각 4개 조로 나뉘어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본선 시작일로부터 2주간 각 존의 수익금 상위 3명, 총 12명이 다음 라운드인 1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공언 해온대로 현지 시간 기준으로 1일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시리아와 니카라과에 이은 세 번째 파리 기후 협약 불참 국가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가 민간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동시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일 유럽 주요 증시가 일제 상승세로 끝냈습니다. 이달 유럽 증시는 이달 8일 영국 조기 총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파운드와 같이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 수출 기업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봅니다. 크루드 오일 전일 대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47.2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2431.7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어제 방송이 끝난 이후 12시에 발표된 원유 재고 발표에 이은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그런 뉴스로 인해서 상당히 국제 유가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빠졌습니다. 오늘 어제 48달러를 지지를 해줬지만 오늘 장에는 전일 대비해서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간밤에 트레이더들의 매매 상황과 상당한 수익금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은요, 제공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24강의 첫 주를 지나가는 날인데요. 오늘 이 경기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되는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 요일보다 안녕하세요가 가장 목소리가 큰 날인 것 같습니다. 어느 요일보다도 화면에 꽉 찬 느낌인 것 같은. 근데 제가 이제 네. 소개할 때 이제 네. 원따봉을 하잖아요. 네네네. 깜짝이야 쌍따봉을 날리시더라고요. 이겼네요. 이게 견제 아닌가 네. 합니다. 예. 그렇다면 원따봉. 네. 김호균 사진들이 되게 해설위원님. 자극적이던데요.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 선물계의 셰르파 김호균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셰르파 나오셨고요.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철 해설위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급변동이 좀 심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이런 해외 선물의 신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트레이더분들 수익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 또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되는 두 분과 함께 오늘 경기를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4강에 자, 첫 주간이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마무리와 오늘 경기도 함께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는 크루드 오일은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47.2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WTI 기준 국제 유가는 소폭 오르는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선물장에서는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시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 이어가고 있고 유로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 또한 어제장에 이은 상당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오는 만큼 또 반대 포지션을 취하셨던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같이 봤던 분들에 대해서도 수익금 현황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부터 상당히 외신 쪽의 뉴스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간 외신들은 어떤 소식을 다루고 있는지 윤희라 캐스터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 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136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 미국인들 자체는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US 이코노미 어제 사실 경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것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jobs 굉장히 중요한 고용 관련된 지표들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있었던 이 지표 발표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사실 성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좀 잠시 뒤에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무역 관련된 지표도 나왔는데요. 이 무역 관련된 지표도 예상치보다는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US 트레이드 밸런스 같은 경우에 무역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상치보다 더 하락하면서 미국인들이 그 수입률이 수출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미국에서 경제 관련된 이슈를 볼 때 좀 이것 또한 좀 집중적으로 보는 지표인데요. 좀 이것 또한 나쁘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파리 협약 기후를 탈퇴를 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으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 관련된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탈퇴를 하게 되면 US에서 US 셰일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해낼 수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이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더 많은 잡을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CNN 머니에서 보기에 이것은 좀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기후 협약을 탈퇴를 하게 되면 아예 유럽 쪽에서 아메리카 관련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전 세계적인 마켓에서 좀 약간 반미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거의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US Non-Farm Payroll이죠. 이게 비농업 부분, 이게 고용 지수인데요. 이것 또한 더 하락한 것으로 나오면서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있었던 또 US Unemployment Rate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6년째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비농업 지표가 더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Job Growth Slowing Down in Trump era라고
이게 실업률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잡코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던 부분이고 오히려 트럼프 에라에서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더 줄어든 모습,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마켓에서 반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계속해서 그 유가와 또 골드 이런 계속해서 하락세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이슈들은 잠시 뒤에 속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희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당히 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알기 쉽게 또 함께 해설위원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해설위원님의 오늘 해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자, 상당히 굵직한 이슈 많이 들려왔어요. 이들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부터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9시 반에 비농업부문 고용인가수 변동, 흔히 이제 넘판 페이러를 많이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수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용 지표라고 했을 때 실업률과 이 넘판 페이러를 같이 나오는데요. 실업률은 실제 4.3%로 이전치 4.4%에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거는 고용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지만 실제 실업률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입니다. 이게 넘판 페이러라는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예상치보다 좀 크게 감소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는 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반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수가 하락하고 안전자산이 상승하는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현상이 순간적으로 9시 반 발표 이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S&P 지수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채와 골드, 특히 골드의 상승이 이제 컸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미국 쪽의 배드뉴스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인 달러의 약세가 발생하면서 유로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크루드오일은 이 뉴스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루드오일을 움직이는 요인은 좀 다른 이슈겠죠. 그러니까 기후협약 얘기 나오는데 그건 좀 추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이 넘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위험자산이 하락하고 안전자산이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S&P 500 그 지수의 모습이 하락이 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일 민간 고용 지표 굉장히 잘 나온 상황에서 굉장히 지수가 급등을 했거든요. 거의 폭등 수준의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 고용의 핵심은 오늘의 이제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 변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고, 하지만 그 기대에 무색하게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S&P 하락은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렇게 크게 변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외 관점에 있어서는 오늘이 좀 승부처가 아닐까, 높은 변동성에 따른 승부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을 잘 이겨내시고 수익을 내시는 트레이더가 아마 다음 주 말에 이제 오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업률과 고용 쪽의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 후반인데요.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올랐지만 예상치보다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9시 반에 이후에 시장에 많은 종목에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은 시간대에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S&P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했고요.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반대로 안전자산인 골드는 그렇게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로 이어지면서 유로 쪽에서는 또 같은 시간에 오르는 그런 분봉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 확인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도 함께 분석을 해주시죠. 네, 저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맨 처음에 고용 부분에 예상 밖에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망감 있었지만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달러가 지금 현재는 달러가 약세로 보이지만 강세 전환 가능성이 좀 있다는 부분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일도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사실 파리 기후 협약 그 전에 어제 오일 재고 발표가 있었죠. 오일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재고가 예상보다 또 좀 더 재고가 축소된 걸로 보여서 상승을 했다가 그게 바로 파리 기후협약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폭락을 했는데요.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좀 더 떨어져야지 살 수 있다. 제가 더 떨어져야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렇게 좀 어제 올랐던 부분은 페이크였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47.80을 지금 제가 제 컴퓨터로 지금 스캔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부분이 함께 볼까요? 이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 깨지면서
이쪽 네. 부분이 깨지면서 확실히 좀 밀린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라인 쪽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파리기회박이 도대체 그러면 원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하는데, 보통 파리기회박 하면 전반, 나중에 결국에 갈수록 결국에는 유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맨 처음 먼저 반응하는 게 어떤 반응이냐면 공급 쪽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 때문에 탄소 관련해서 제재가 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원유를 많이 먼저 캐고요. 그 먼저 캔 게 지금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후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나중에 수요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이 기회다.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크루드 오일을, 접근하시려고, 매수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잘 마무리 정리하고, 그 오일 같은 경우 돌아서면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참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발표되는 것들, 지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크게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크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든 간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요. 그래, 그 이후에 이제 코멘트가, 이 고용 지표를 통해서 크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 생각이 한두 명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반응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는 상승 이런 부분은 크게 의견을 달고 싶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에 대한 소식에 의해서 크루드 오일이 움직인 그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이 먼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그런 미치는 반영이 되어서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셰일 오일이 생산이 더욱더 가능해지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네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제 그 파리 기후협약 나오기 전에 네. 오펙에서 올해 처음으로 원유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먼저 한번 딱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네. 한번 재고 발표하고 한번 꺾인 게 그때였거든요. 그때 꺾이고 파리 기후협약 나오고 바로 이제 쭉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았네요. 네, 그 원유 생산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지금 약간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밭에 같은 밭에 또 씨를 뿌렸네요. 네. 그 사람들이 좀 혼란을 겪는 건 뭐냐면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오히려 맘껏 이 원유를 소비하는, 그러니까 원유를 활용하는 생산을 많이 할 것이다. 네.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일단은 이제 공급층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응을 하니까. 네, 공급층 영향이 크고, 네. 셰일 오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오일에 대한 부분 상당히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24강의 금요일 5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또 어떤 거래를 하셨고 수익금이 났는지도 속속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4강에는 어떤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LBC D조의 트레이더들을 지금 확인합니다. 네, 먼저 본선 A조 트레이더들 만나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B조의 트레이더들인데요. B조의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C조 트레이더 확인하시죠. 본선 C조의 트레이더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D조의 트레이더들입니다. 네, 오늘도 24강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24강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의 누적 수익금 현황인데요. 지금 리치 트레이더가 $9,000가 넘었습니다. 와. 네, 3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10,000를 찍네요. 네. 3일까지가 진출이니까 네. 오늘 기준이라 그러면 이제 3명의 트레이더가 진출했을 거고요. 근데 그렇죠. 다음 주까지도 지켜봐야겠죠. 근데 네. 일단 상위 3위 트레이더의 수익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리치, 북두칠성, 남한산성 트레이더, 맥전멘토, 골든루트 트레이더 순입니다. 죽음의 조네요. 네, 자, 이어서 B조의 누적 수익금 확인할게요.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가 밀로 승부를 봅니다. 미래생 $2,300. 미래 살고 미래 죽는. 네.
네. 자, 이어서 출장 트레이더도 $1,400 이상의 수익금 쌓아가고 있고요. 어제 만나본 박노주 트레이더, 그리고 골드베인,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순으로. 주초에 골드베인 트레이더와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굉장히 수익이 좋았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변동성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조는요, 꿀조 같습니다. 꿀조 약간. 네. 뭐 약간 기회가 꿀조. 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C조 보시죠. C조는 네. 그 트레이더가 다 네. 수익입니다. 그러네요. C조 지금 황금연못 트레이더도 $7,000 이상의 상당하고요. 파생야신 트레이더, 시그널 블리프 513, 천기살록 트레이더 상당히 순입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513 트레이더는 수익금이 513 트레이더와 좀 비슷비슷하네요. 514. 필명과요. 네. 자, 이어서 D조의 수익금도 확인합니다. 본선 수익금 현황. 외환용 트레이더가 지금 자릿수가 다르네요. 진짜 자릿수가 다르네요. 진짜 1위, 네. 2위 트레이더가 네. 상당히 다른 조에 비해서 월등한 네. 수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D조에서는.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D조는 네. 이제 역전을 하려면 뭔가 엄청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네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 네. 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대회이기 네. 때문에 트레이더 분들이 무리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D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지금 추세 신호 트레이더도 자릿수가 달라요. $18,000 이상이고요. 외환용 트레이더는 $27,000 이상 상당하고요. 선제 트레이더도 $2,000 이상인데 선제 트레이더가 만약에 다른 조였다면은 거의 1, 2위권일 텐데요. 네. 자, 그리고 에이지 시스템 수지 트레이더 순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와, 간밤에 정말 어떤 거래를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더욱더 상세하게 알아보기도 하겠고요. 저희가 24강을 맞이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 2문제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가 출제자에 대한 성함 말씀을 해주시고 그 옆에 정답을 같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정답자 모두에게 해당 트레이더의 리딩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첫 번째 퀴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퀴즈는 어떤 트레이더가 내드렸을까요? 만나봅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 트레이더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금요일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내주는 퀴즈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문제고요. 네. 제가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 선물 흐름 나올 때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 꼭 많이 정답을 맞추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기법을 보셨으면 하고요. 네. 문제는 홍콩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이면서 해외 선물을 친 시즌2에서 새롭게 추가된 종목이 바로 질문입니다. 보기는요, 1번 S&P 500, 그리고 2번 항생지수, 3번 코스피 지수, 4번 나스닥 지수입니다. 네, 문제 이거는 다시 한번 뭐 읽어드리죠. 힌트가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일단 홍콩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이고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서 새롭게 추가된 종목은 1번 S&P 500, 2번 항생지수, 3번 코스피 200 지수, 4번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북두칠성 적어주시고 그 옆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은 아시아 지수가 두 곳인데요. 하나는 네.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네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네, 알겠습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나가는 유료 문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님 일단 오늘 퀴즈 제출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문제 출제자는 북두칠성 트레이더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퀴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번째는 어떤 트레이더가 출제를 해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좀 응원하시는 분이라던가 앞으로 계속해서 듣고 싶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제 트레이더네요. 자, 두 번째 퀴즈는 선제 트레이더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계신데, 듣고 계실까요, 지금? 네, 이제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앉으신 것 같아요. 네. 헤어스타일이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완전히. 들으셨어요? 헤어스타일이 완전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내주시죠.
네, 유로 FX 선물은 기존 통화인 유로와 상대 통화인 이것의 조합으로 묶여 있어 유로뿐만 아니라 이 상대 통화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 통화는 무엇인가? 1번 위안화, 2번 파운드, 3번 달러, 4번 엔화입니다. 네, 유로 FX는 유로와 상대 통화인 이것의 조합으로 묶여 있어서 상대 통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위안화, 2번 파운드, 3번 달러, 4번 엔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선재 트레이더가 내주셨네요. 자, 샵 0082번으로 선재 트레이더가 낸 퀴즈를 맞추신다면요. 선재 트레이더의 리딩 방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이용권을 일주일이나 드려요. 네. 정답자 모두에게 드린다고 무료입니다.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 상당히 좋은 수익을 또 보여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북두칠성 트레이더와 선재 트레이더의 퀴즈 잘 응모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딱 봤는데요. 북두칠성 트레이더님은 이렇게 딱 봤는데 약간 아이돌 느낌 좀 나고요. 선재 트레이더님 약간 배우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저희 트레이더분들은 다 모두 다, 아름다우시죠. 두 번째 문제 힌트 잠깐 드리자면, 보통 이제 유로화라고 할 때, 분자에는 유로가 있고, 그 분모에 있는 게 이 통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 FX의 상품명을 보면, 분모, 슬러시 치고 분모에 이 통화가 적혀 있죠. 적혀 있죠. 그러네요. 상당히 교육적인 문제입니다. HS를 켜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상품명을 보시면 분모에 있는 통화입니다. 힌트 자체도 되게 교육적이시네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퀴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3분 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 S&P 500은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었네요. 전일 대비 0.05% 상승을 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이 조금은 반등했습니다. 47.57달러까지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골드와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떤 상품 가장 눈에 띄세요? 네, 저는 일단 크루드 오일을 좀 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이 이제 오늘 어느 정도 파리 기후협약이 아마 크게 영향을 사실 이게 장기적인 이슈거든요. 장기적인 이슈인데 어제 너무 빨리 반응한 면이 있어서 얼마나 회복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얼마나 다시 그러니까 살짝의 스몰 딥을 지수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살짝 스몰딥인데 지수는 지금 스몰딥이 전혀 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포커스에 맞추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김호근 해설위원님 짚어주세요. 저도 화면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크게 지금 이제 한번 움직였는데요. 그 움직인 이후에 지금 다시 그 방향으로 좀 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골드라든가 오일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상품의 가격 상승이 있는데 이는 달러 약세에 의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로 인해서 특히 이제 원당이 어제 좀 많이 폭락을 했는데 원당이라고 설탕 원당이 많이 폭락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있고요. 어제 좀 폭락한 이슈 혹시 원당을 거래하거나 원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거의 없으실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런 게 좀 있다.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워낙 개장 전부터 지표 발표와 이슈들이 굵직하게 발표 이후여서 오늘 개장 이후에는 또 어떤 흐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익금으로 전환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도 24명의 트레이더들의 매매가 참 궁금한 시점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조금 반등하는 흐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참 시작 후에는 또 방향성이 어떻게 잡아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적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좀 반납을 한 상승분에 대해서 다시 힘을 얻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의 더욱더 탄력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0.63%의 상승세로 1278.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승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1.12745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47.54달러, 47달러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일을 보면 지금 47.55 정도 되고 있는데 네. 47.80까지 좀 끌어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변곡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게 47.80까지 돌파해줘야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눈에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예. 47.80 김정철 해설위원님. 47.80은 이제 제가 3일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확실한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네. 자. 저는 제가 지금 방금 분석한 숫자입니다. 네. 실시간 분석. 제가 약간 예측적으로 수요일 날 예측 분석. 뭐 실시간과 예측 분석에 대한 싸움입니다. 오일과 함께 또 많이 거래하신 상품이죠. 골드. 골드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강세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골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네요. 네. 위쪽으로의 힘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고,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 달러 약세 기조에서 계속 오늘도 탄력을 받고 있네요. 네. 지수는 상당히 모르겠어요. 지수는 지금 뭐 시간이 지나봐야 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수와 관련된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출전 트레이더분들이 몇 계세요. 그래서 이 지수가 어떻게 변냐에 따라서 출전 트레이더들의 12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 해외 선물의 신을 보실 때 상당히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수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지수의 방향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정말 이 방향성에 따라서 정말 판가름이 날 결과가 될 거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저희 중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네, 지금 트레이더분들, 박노주 기계단의 박노주 대표 트레이더는 사실 이제 골드가 상승을 하는 거에 좀 배팅을 하고 있고, 지수는 떨어질 걸 배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익금이 올라가서, 비조가 어느 정도 좀 순위가 갈리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 역시도 지수와 관련된 싸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물론 오일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겠지만 이제 오일로 많이 거래했던 분들은 많이 이제 좀 확정한 상태고요. 지금 이 12강 진출을 거의 확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시청자분들께 좀 참고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날이나 어제 같은 경우, 어제는 이제 S&P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은 경제지표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것은 예상이 되지만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지금 저도 내일 시장을 쓰지만 최근처럼 시장 분석하기 어려운 게 상당히 흔치가 않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거래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방향성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기준선을 두고 기준선 상방에서는 매수하고 하방에서는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해서 청산 손절 가격을 정하는 것보다 기준선 위에선 매수, 기준 아래는 매도하면서 최종적으로 시간 청산을 하는 그러면 기준선 대비 장이 종료되는, 그러니까 시간 청산하는 지점까지의 손익만 취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매동 매매를 방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흔히 말하는 기준선 매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출전 트레이더 분들은 진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매매 기법대로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시청자분들도 좀 감안을 해줘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시장 흐름 트레이더분들도 힘들다라는 좀 시장 분석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만나본 트레이더들의 수익 현황 보신다면은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네, 지금 C조 일간 손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파생이 하신 트레이더가 C조의 1위로 일간 수익금 현황에서 1위로 달려가고 있고요. 2위는 박진서 트레이더, 3위는 513 트레이더, 4위는 천기살롱 트레이더 순입니다.
지금 시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파생야신 트레이더가 네. 그 2위를 약간 굳히기 하기 위해서 지금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와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를 좀 네. 벌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황금연못 트레이더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느낌이지 않나. 보면 오늘은 황금연못을 따라잡는 좋은 기회다라고 네.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 하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고른 수익을 보이는 게 시조에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조는 진짜 그러네요.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전 네. 트레이더가 모두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권 내에서 오늘도 일간 수익금을 쌓아가고 계시는 시조 트레이더들을 이렇게 일간 수익금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어서 파생야신 트레이더는 지금 $550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오늘 일간 수익금 쌓으셨는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목소리가 좋으신 트레이더입니다. 네. 주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말 전. 네. 오늘을 마무리를 잘 해야 또 주말을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550로 일간 수익금 현황에서 시조의 1위를 달려가고 있으십니다. 먼저 오늘 어떤 종목 네. 거래하셨는지 복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네네. 주간에 유로 잠깐 매매하고 네네. 마쳤어요. 오늘도 유로를 거래하셨어요? 네, 이번 주는 유로가 계속 눈에 보이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낮에 마감을 하고요. 네. 이제 주말 여행을 왔어요, 또. 그래요. 아니, 쉬시는데, 그래도 저희 아니에요. 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로, 오늘도 좀 강보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네네네. 유로는 또 어떻게 가격대를 보십니까? 오늘 사실은 유로가 좀 하방으로의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는 날이라고 봤는데요. 네. 좀 전에 제가 체크를 했는데 보니까 그 비농지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나오다 보니까 네. 더구나 이제 금요일에 사실 이번 주간이 그 세력들의 움직임이 수요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네. 지금의 급등은 추세로 봤을 때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어느 선까지 올라올지는 제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일단 다음 주는 돼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이 파생야신 제가 이제 오늘 매매 내역을 좀 보려고 이제 해외 선물레신 사이트에서 파생야신님 사진을 딱 클릭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 봤는데 네. 좋은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좋은 어떤 글귀가 좋은 있었어요. 글귀요? 네. You can do, I can do, we can do. 네, 의식하게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발음이 제가 괜찮습니다. 근데 저렴하셨는데요? 일단, 상당히 좀 좋은 글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러면은 네. 파생하신 트레이더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구라고요, 트레이더님? You can do, I can do, we can do. 영문학 교수십니다. 그러니까요. 영문학 지금, 네, 강의를 하고 영어 계십니다.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강의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마지막 문구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God never give you up. 예. 포기하지 말라고. 네. As long as you're not gonna give it up. 그렇죠. 네.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쭉 네. 직접 해주시길 좀 원했거든요. 네, 그럼요. 지금 해외선물레신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네. 파생야신님은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런 내용 글귀와 네.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뭐 이런 어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일단 매매에 있어서 그 트레이더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생야신 트레이더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오늘도 네. 좋은 거래와 함께 유로에 대한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좋은 주말들 보내세요. 네, 좋은 주말 감사합니다. 자, 파생야신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유로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선 비조 오늘 하루에 일간 수익금 현황을 아래 하단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1위 기다림의 미역 트레이더가 오늘 일간 수익금이 상당하네요. 역시나 미리였겠죠. 미리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맞습니다. 패션물전의 기적 미라클. 정말 이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밀라클이죠. 예. 파리 기후협약하고 좀 연관이 좀 있습니다. 네. 파리 기후협약 연관이 있는데 네네네. 이게 뭐냐면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파리 기후협약이 이번에 물 건너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기후가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럼 농산물 그쵸, 가격이 그쵸.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네. 예, 제가 때는 기다림 미약 트레이더가 점점 탄력을 받고 있지 않을까. 네. 그림이죠. 그런 생각을 저번에 할수 있겠네요. 분석해주실 때 이격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일간 수익금 상당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전략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과정을 좀 들어볼까요? 미래에 대한 분석을 좀 네. 해주세요. 네. 과정이 없습니다. 계속 끌고 근데 오셨지만 거의 네. 지금 단가 자체가 제가 지금 거의 1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1년이요. 예. 지금 기다리고 거의 평단가 기다리고. 거이긴 한데, 네. 모르겠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비농업 지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미국 경제 지표에 비농업 지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업률 할 때, 그죠? 맞습니다. 실업률 얼마가 줄어드는지 감사했는데, 어쩌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비농업 지수가, 그죠? 네. 감소를 하면서 실업률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실적으로는요. 네. 네. 근데 어차피 먹거리는 있거든요. 농업 지수도 있거든요. 실적으로는요. 네. 근데 그 이익이 거의 끝에서 끝까지 10년 전에 서브프란 모기지 이후로 거의 끝에서 끝까지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실적으로. 네. 지금 미 증시는 끝까지 올라갔고 농업 지수는 거의 바닥까지 쳤거든요. 네. 실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격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기다림형님, 저희가 생각해 네. 봤을 때 파리 기후협약이 이번에 완전히 좀 종이장 돼버리면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밀가격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해봤는데. 네.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저랑 생각이 지금 예. 뭐 실시간으로 좋네요. 차트도 함께 보면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트레이더님. 가뭄이나 홍수, 그게 네. 영향이, 근데 지금 밀가격이 떨어지는 게 거의 10년 동안, 거의 10년이죠, 실적으로는요. 네. 농사가 잘 돼갖고, 그게, 품작이죠, 실적으로는요. 예. 근데 10년 동안 지금 잘 됐지만 그게 계속 잘 될 수는 없거든요, 실적으로는요. 네. 근데 한 번 이제 흉작이 걸리게 되면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없죠, 실적으로는요. 어차피 그 수요는 있으니까요. 밀 같은 경우는 뭐 빵이나, 빵이나 네. 스파게티, 피자 같은 거죠. 상당히 많은 식료품이 있죠. 기다림형님, 네. 예, 한 가지 물어보고 주식이니까 싶은데. 만약에 그게 수요가 공급이 차질을 붙게 되면은 예. 팔리기 빠르게 불 가능성이 없죠, 현재는. 그렇죠. 네. 네, 사실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요 공급이 마주치면은 네. 그 한 방향으로 좀 가거든요. 아, 네, 그리고 그래요?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작이냐 흥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게 이제 농산물의 상승 가능성을 많이 꼽았던 것이 엘니뇨 이후에 오는 라니냐입니다. 라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엘니뇨는 그렇죠. 굉장히 기후에 좋은 조건을 제공을 하고 풍작으로 해서 상품가 그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라니냐가 크게 오게 되면 슈퍼 라니냐가 오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악 기후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시작점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이런 농산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가 따서 잡고 있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0년 전에 이제 서브프라 모기지 때요. 네네. 그때 그 농산물이 에그플레이션에 걸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다 예, 상승했거든요. 그때 기사에 에그플레이션 상당히 많이 맞아요, 나왔거든요. 맞아요. 10년 전에 2007년도에 네. 미국 증시가 서브프라임이 걸리면서 하락할 때 예. 그 농산물에 에그플레이션이 걸렸거든요. 반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상품으로 제일 유명한 한 분이 또 계셨었죠. 예. 그때 근데 지금은 유명한 어떻게 상황이 좀 반대예요, 쪽으로는요. 지금 단가가 10년 전 단가거든요. 농산물이.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2007년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에그 펀드,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펀드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네. 예, 그분들이 참 힘들었다가 기다림이 형님 만나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지 근데 않을까. 어차피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이니까 저거는 안 먹을 수 없다, 저거는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밥은 안 먹을 수 없다, 저거는요. 그죠? 기다림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기다림이 형님은 지금 이 밀로 예. 이 대외 계좌 포함해서 또 따로 예. 계좌로 또 트레이딩 하고 계신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저거. 전체 수익금 내가 얼마 정도 오면 빠지겠다. 대회 기간 동안요? 대회 기간 말고요. 대회 기간 말고 대회 기간 포함해서 이게 결국 밀이 끝까지 올라간다면 난 이걸로 790일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저거는요. 네, 지금 450% 정도 되니까 거의 한 800에서 1000틱 정도요. 예, 근데 그거를 금액으로 내 환산했을 수익금으로 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한 계약당 1200 아니잖아요. 1250 아니다. 한 계약당 1000틱이니까 얼마죠? 12,500불이니까요. 예. 제가 한 100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예.
전체적으로요. 상당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10억대 수익을 노리고 있다. 그렇죠. 네. 네. 와. 근데 제가 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정보에는 거의 1년 동안 너무 많이 기다리긴 했거든요, 일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장기적이고 또 빅픽처를 네, 그리고 계시네요. 밀이나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그 트레이더의 분위기를 환기하는 그런 맞습니다. 효과가 있지 않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밀에 대해서 전략 들어봤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저희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가 트레이더님이 들어가지고 이제 네네. 기다림약 트레이더가 사실은 밀만 거래하신 분 아니에요. 사실 유로나 그렇죠. 이런 거 거래하시는데 이 방송은 항상 교육적으로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상당한 수익금을 얻고 있으신 외환형 트레이더 만나봅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선 누적 수익금도 엄청나고요. 일간 수익금도 7,000달러 이상이에요. 상당한 실력 보여주고 계신데 어떤 종목 거래하셨나요? 제가 미팅하고 한 9시에 와서 한 2번 정도는 5일로 매수해서 수익 냈고 그리고 9시 27분, 9시 반에 그 발표되기 전에 금을 매수를 금을 매수하셨어요. 1264.2에서 65.1에 매수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69 이렇게 해서 한 71, 69 그때 한 40층에서 50층 정도 13계약 들어가서 그때 한 6,000불 정도 번 겁니다. 상당하네. 금에 대해서 매수로. 금리 매수로. 그런 다음에 구리로 해서 매수로 해서 한 1,750불을 다시 또 구리 매수로 또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겁니다. 오일과 금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 다 매수로 들어가셨다는 게 공통점이네요. 제가 외환형 트레이더님 지금 수익금이요. 지금 5일 동안요. 한 27,000달러예요. 상당하시죠? 27,000달러 정도 수익금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디조에서 더 이상 매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매매를 계속 하실 겁니까? 저는 자리가 나오고 방향이 나오면은 한다. 계속 매매하죠. 어떨 때 안 하고 어떨 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어르신들이 저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면은 그게 맞춰서 그냥 대응만 할 겁니다. 시장에 딱 보인다면 대응을 하신다. 아까 질문이 있는데요. 트레이더님은 이제 오늘 솔직히 좀 변동이 좀 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큰 수익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수익을 좀 더 잘 내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방향이 한 95%에서 98%가 하방이든 상방으로 표시가 됐을 때 어떤 종목이든 그냥 매도 그냥 합니다. 변동이 크든 작든 그냥 방향이 95%, 98%가 맞았을 때는 그냥 풀배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풀배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트레이딩을 많이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외환형 트레이딩 오늘 미팅도 많으셨을 텐데 미팅 하시면서 이게 밤에 또 매매하시고 이렇게 막 계속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말에는 뭐 하실 건가요? 심신 단련을 위해서. 주말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우리 회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오셔갖고 같이 차 한잔 중국차, 보이차, 호텔 뷔페 저희가 대접해드리면서 얘기 좀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려고 내일 이제 우리 한 11시 정도에 우리 회원들이 시청자분들이 한 10분 이상이 오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언제든 오픈되어 있으면은 또 뷔페도 드시고 좀 조언도 해드리고 부족한 신동안이지만 아는 부분 그냥 방향과 매매하는 패턴만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D조에서 누적 수익 1위고요. 자, 지금 상당히 일간 수익도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신데 자,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쾌하시고 또 자신만의 전략이 딱 분명한 트레이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시 한번 수익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누적 수익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지금 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시즌2가 시작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누적 수익금 현황인데요. 황금연못 트레이더는 더욱더 높여가고 있고요. 방금 만나본 외환용 트레이더가 2위, 3위는 추세 신호, 4위는 추장 트레이더입니다. 그리고 5위는 시그널 블리프, 6위는 북두칠성, 7위 전장의 여신 트레이더까지 이네요. 누적 수익금이 변화가 상당히 있어요. 외환용과 황금연못 트레이더. 황금연못 트레이더의 누적 수익 독주가 예상됐었는데 네, 맞아요. 외환용 트레이더가 상당히 많이 분발하면서 1, 2 싸움이 정말 또 재밌게 됐습니다. 네, 추세신호 트레이더도 저희가 인터뷰는 많이 하지 않지만 지금 1, 2, 3 싸움이 정말 좋네요. 큰 수익으로 많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각 트레이더분들과 인터뷰를 해본다면 정말 그 밖에 다른 트레이더도 열심히 하신다. 정말 성적 너무 좋으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누적 수익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빠르게 1시간이 지나갔는데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